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올립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아내의 어떤 어제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하여튼 뭐 이런 에피소드들, 이제 균형 잡기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이 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재미로 듣는 건 아니죠, 그죠? 기억하시라고 알려드린 거니까, 동영상 두 번, 세 번 듣든, 뭐, 다섯 번씩 듣든,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냥, 근데 기억하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상황에 왔을 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뭐 열심히 들었던 게 별 무용지물이거든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아내 상황도 지금 뭐 균형 잡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저희 아내는 어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뭐 왼쪽 다리 바깥쪽하고 엉덩이 쪽 이쪽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애기발 위주로 걸으면서 저 왼발 엄지발가락 쪽을 좀 눌렀다 뗐다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 봤는데, 그 조금 괜찮다고 그러더니만은, 좀 뭔가 좀 괜찮다고 그러고, 낮 동안은 막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대로 괜찮다고. 그러니까 어제 막 컨디션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아주 힘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근데 저녁에 이 불편함을 자꾸 이제 호소가 아니라 이제 얼굴 표정에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얼굴 표정에서도 보이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쪽이, 그 엄지발가락을 누르니까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왼쪽 라인 전체가 너무 불편하다. 이 바깥쪽. 그러니까 왼쪽 종아리 바깥쪽, 허벅지, 이 둔부 왼쪽, 그죠? 엉덩이 왼쪽, 이 바깥쪽, 그죠? 골반 뒤쪽 있잖아요. 툭 튀어나와 있는 거. 또, 왼팔, 왼쪽 등짝, 이쪽이 다 불편하대요. 이거 뭔가 있는데 싶은데, 그러니까, 근데 뭐, 어제 밤에 이제 옆구리 테스트를 하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립근 테스트 해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이런 뭐 걷기 테스트,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에도 뭐 별 차이 없이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뚜렷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단정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어제 저녁에는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완전히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 안 그래도 저도 그저께 밤에 잘 때 오른쪽 가슴이 좀 쪼여드는 느낌이 들었고, 조금이 아니죠. 좀 많이 쪼여드는 느낌이 들어요. 제 아내도 쪼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했으니까, 일단 제가 발바닥을 왼쪽으로 돌리는 걸 하고서 내가 어젯밤에 괜찮았다 그랬잖아요. 그 저희 아내도 어제 저녁에 그냥 오른발 안쪽 왼발 바깥쪽으로 해서, 그 반대로, 제 아내는 원래 반대로 했었거든요. 또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왼쪽으로 발바닥을 약간 돌리는 힘을 가해서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라.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것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뭔가 효과가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여전히 또 불편한 거예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까지는 옆구리 테스트, 그러니까 뒤뚱뒤뚱 걸으면서, 그죠? 옆구리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제 역삼각형, 그죠? 양쪽 어깨와 꽁지뼈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 이제 어제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테스트 해보니까 왼쪽으로 더 기우는 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점점 더 아파지더니만은 이제 좀
약간 명확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명확한 건 아닌데, 확실히 왼쪽으로 더 기운다라고 본인이 오른쪽으로 올 때는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들고, 왼쪽으로 쓱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왼쪽으로 확 기울면 이게 왼쪽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걸리는 쪽은 센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 몸이 부드럽게 씩 넘어가면 이게 왼쪽 옆구리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최근에 오른쪽 옆구리에 뭐 700도 달고 750도 달고 누워있을 때는 1kg도 달고 뭐 물병도 2개 기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저희 아내도 오른쪽 옆구리를 오른쪽으로 막 당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가 돼서 이제 다 풀기는 풀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후유증이 남아서 계속 관성이 붙어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가 됐는데 너무 늦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밀려가니까 왼쪽 라인에 피가 부족해지면서, 그러니까 옆구리가, 그러니까 창자가 사실은 센터거든요. 센터거든요. 그죠? 자꾸 떠밀려 가니까 오른쪽으로 피가 힘이 떠밀려 가니까 왼쪽 라인 바깥쪽부터 피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종아리 바깥쪽, 엉덩이 바깥쪽, 왼팔 바깥쪽, 덩어리 바깥쪽, 뭐 이쪽으로 다 불편한 거예요. 그 신경통적인 압박감이 오니까 아픈 거예요. 이래 툭 건드려도 아야 막 이런 식으로 팔만 이렇게 터져도 막 뭐 소름 돋듯이 몸서리 치듯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걸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못 알아차렸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옆구리 테스트, 그러니까 기울기 테스트를 했어야 이제 확인이 돼서, 그래 테스트를 했는데 왼쪽으로 기운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그래도 모르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오른쪽에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옆구리가. 그 왼쪽에 250g을 그냥 일단 한번 채워보자. 테스트용으로 차든지 안 차든지 이제 채워봐야 테스트가 확인이 되니까. 이제 차고 기다려 보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느낌이 좋은 느낌인가 나쁜 느낌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좋아지는 느낌. 자, 요거 이제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도 실수를 하지만 저희 아내도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내가 종아리 바깥쪽이 아팠을 때 발 동작을 왼쪽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5% 정도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뭔가 징조가 보인다. 징조가 뭔가 신호가 보인다. 좋아지려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감기 걸렸다가 약 먹고 나면 뭔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낫잖아요. 약발이 들으면 낫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여러분 감각이 없다고 하지만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노력을 안 했을 뿐이죠. 그 감각 자체를. 저한테 이제 250을 옆구리에, 왼쪽 옆구리에 채워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걸어 다녀보고 이래 보니까 한 30초 뒤에 물어보니까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약간 그 통증 부위가 이렇게 널찍하게 있다가 조금 좁아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이제 저희 아내 이런 얘기를 이걸 오래 달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자꾸 지나니까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250g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중량에 대해서는 이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재차 확인 사살. 내가 어떤 250g을 찼을 때, 그러니까 어설픈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설픈 중량에서 우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설픈 중량이 좀 느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뭔가 불편해요. 어설픈 중량을 사용하면 이게 팽팽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이게 오반지 언든지 좋은 느낌이 있는데 불편한 느낌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혹시나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량을 이용할 때는 한 번 더 점프를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250g.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불편함이 동반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건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러면 이게 어설픈 중량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500g을 한번 착용해보자 해서 이제 500g을 바꿔봤어요. 500g 바꿔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오바가 아닌가?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오바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약간, 저도 모르니까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 통증은 좀 어떻게 됐냐 이런 물어보니까, 통증은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엉덩이 쪽, 그러니까 엉덩이 쪽이 옆구리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엉덩이 쪽 통증이 확 사라지면서 통증이 거의 한 50% 가까이 순간적으로 쑥 사라지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 오바가 아니고 지금 통하고 있는 거다. 잠깐 기다려 보니까, 한 30초 정도 기다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럽더니만 그게 이제 제대로 약발을 듣는 거예요. 통증이 쑥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죠. 일단은 당신이 이거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 당신 몸이니까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통증을, 이제 왼쪽 라인에 오는 통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0을 지금 차고 있는데, 뭐 다 사라질 때까지 500을 차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중간쯤에 벗어야 된다고. 한 80%좀 사그라들었을 때, 80%나 85%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500g을 250g, 그냥 모래주머니가 250g, 500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500g을 한 80, 통증이 한 80%나 85% 사그라들 때 250g 탁 바꾸는 거야. 바꿔서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걸으면 도움이 되겠죠. 왼쪽 옆으로. 그죠? 왼쪽 옆으로 이래 골반 퉁퉁 튕겨주면서, 옆구리 퉁퉁 왼쪽으로 튕겨주면서 옆으로 걸으면 빨리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동을 살살 해가면서 어느 시점인가 250으로 내려주고, 또 이게 거의 통증이 사라져서 이제 운동으로 해결될 것 같다 이러면, 통증이 한 5% 정도 남았을 때 쓱 빼버려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고는 제가 조치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에요. 제가 동영상을 찍으러 오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보고 왔는데, 통증이 많이 약해진 거는 맞아요. 이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놓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제 몸이 아니니까 저도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문제는 정상이 심해지고 나면 테스트가 좀 정확해져요. 몸이 균형이 많이 깨져버리면 테스트는 더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생각할 때, 기립근 테스트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거는 거의 균형점에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는. 그죠? 근데 균형이 많이 깨져버리면 알게 돼요. 오른쪽 확 돌아가네. 왼쪽으로 확 돌아가네.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좀 아프더라도 자기 몸을 살피면서 계속 그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다고 차분하라고 해도 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면서 당황하지 말고 하루 정도는 이렇게 기다려 보면, 또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 그 테스트의 미세한 결과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볼 수 있다. 그죠? 제 아내한테 나타났던 거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도와주려고 모래주머니를 계속 한 2주 이상 동안 계속 차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동을 옆으로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 바도 오른쪽으로 당기고, 사실 많이 했거든요. 무지막지하게 했거든요. 많이 했잖아요. 네? 뭐 다리도 막 전부 다 오른쪽 바깥쪽 왼발 안쪽을 해서 막 당겨주고, 그 쌓이는 그 내용, 오른쪽으로 당긴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분량이. 그러니까 오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걸 다시 왼쪽으로 좀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원래 왼쪽이 셌으니까, 저희 아내는 옆구리가 원래 왼쪽이 셌으니까, 또 풀어줄 때는 좀 빨리 풀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되게 힘들게 갔는데, 왼쪽으로 올 때는 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고, 뭐, 대표적인 증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신 운동을 이제, 뭐, 비대칭 운동, 이제 이런 걸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그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순서는 전신 운동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전신 운동이고, 또 상체, 가슴, 등, 팔, 머리 쪽으로 피를 좀 올려주는 운동을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이제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면 상체 쪽으로 피를 좀 올려주고, 또 전신 운동, 그러니까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앞으로 달리기, 뒤로 달리기 좀 하세요. 자주 좀 하세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면 방 안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죠? 팔도 파워워킹 이렇게 막 무릎도 들고 이렇게 하고, 권투도 좀 하고, 그죠? 물병 운동도 하시고, 철봉도 가서, 전에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제는 가서 뭐 비대칭 운동 안 하니까, 철봉도 하루에 한 3번, 4번 이렇게 좀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이제 빨리 일어나고, 또 상체에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상체 쪽으로 자꾸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균형이 맞아가니까 상체 운동을 자꾸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걸어 다녀 보면 피가 전반적으로 균형은 맞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자꾸 팔을 자꾸 흔들어요.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는 팔을 자꾸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흔들고 이렇게도 흔들고, 권투도 하다가 막 허리 굽혀서 막 뒤쪽으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균형이 이제 좀 이렇게 맞아가니까 좀 오래 서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서 있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몸은 훨씬 좋아지니까 서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피가 좀 더 올라오는 게 좋겠다. 올라오려면 서 있으면 손해거든요, 사실은. 균형이 안 맞을 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제가 바깥에서 나가서 2시간 또 걸어 다니고, 뭐 2시간 반 또 걸으면서 운동하고 막 이랬거든요.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체중을 활용해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걸어줬다라면, 이제는 약간, 너무 오래 걷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 이래 나가면 이제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한 번씩 앉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 앉고 싶은 거야. 앉아서 운동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 그냥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러면 자꾸 어깨를 들썩들썩, 제가 어깨 들썩들썩거리고 머리 흔들어주면 다리가 가벼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오래 걸어야 된다. 등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래 걷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걸어야 되고 내가 여행을 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어깨도 들썩거리고 팔도 자꾸 움직여 주세요. 팔도 자꾸, 어지간하면 배낭 큰 거 메고 다니지 마세요. 꼭 필요한 소지품, 양손에 물병 이렇게 하나 들고 가면 좋아요. 양손에 500cc 물병 한 개씩 이렇게 딱 들고 가면 좋고. 근데 그것도요, 오른쪽이 셀 때는 왼손에만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왼손에 주로 잡고 오른쪽은 조금만 잡고, 응? 또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에 많이 잡고 왼손은 조금만 잡고 이런 게 있죠. 비대칭 요소도 이해하고, 균형이 맞으면 양손에 다 잡아도 돼요. 그런 게 있는데, 어깨 좀 덜썩덜썩 거려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이러면 다리에 있던 피가 이렇게 상체로 자꾸 올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리에 두면 상체가 올라오면 다리가 자꾸 가벼워져요. 그럼 걸어 다녀도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거 뭐 2시간 막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도 안 움직이고 투덜투덜 발바닥을 땅바닥에 막 끌듯이 그렇게 걸어 다니면, 그러면 그럴수록 다리가 무거워지죠. 착각할 수 있어요. 다리가 무거워지면 아이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다리 혈관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다리가 막 등산하고 오면 다리가 무거워지면 다리가 근육이 생기는 모양이다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틀렸던 거예요. 다리 혈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하여튼 우리가 그런 살아가면서 그런 오류들, 실수들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딸아이도 양손에 200 차고 수건 차고 있습니다. 수건 차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는 좀 하여튼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요. 이게 가운데 뼈 이게 배꼽 근처에 이렇게 팽창이, 예전부터 아랫배 쪽과 배꼽 근처에 팽창이 그 계실이죠. 그죠? 그런 게 좀 잡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몸이 뭐 겉으로 보니 탄탄해요. 그러니까 근육도 많고, 여자인데도 근육도 많고, 뭐 건강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그 제 딸아이는 또 이렇게 뭔가 뭐 모래주머니를 채워보고 이러면 변화가 거의 안 나타나요. 이게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몸이 탄탄해서 그런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변화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부모된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파악하기가 더 어렵고. 근데 일단은 왼발이 이제 저희 아내처럼 왼발이 뒤로 나갔던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 아내하고 상황 비슷하게 잡고 이렇게 계속 오면서 이제 중량을 거의 다 뺐는데, 근데 뭐 그래요. 일단 뭐 중량을 내리면 뭐 좋다고 하니까. 또 어떤 데는 차고 있고 뭐 이렇게 가슴에 올려주고 하면 또 좋다고 하는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일단 중량을 빼고 이렇게 보면 오른쪽 배가 유난히 좀 꺼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른쪽 배,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만져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배를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만져보기도 하고, 마음의 눈으로 걸어 다니면서 뒤뚱뒤뚱 걸어 다니면서 느껴보라고 했잖아.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왜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만진 거하고 다르게 또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신체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속은 꽉 차 있는데 바깥은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오른쪽 배가 그냥 느끼기에도 좀 약한 것 같고, 또 겉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오른쪽 배가 좀 내려앉아 있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누워 있을 때, 잠잘 때 오른쪽 배에다가 뭐 이거는 어제부터 적용했는 건데, 어젯밤에 오른쪽 배에다가 1kg짜리 하나 올리고 재웠습니다. 처음에는 1.5kg 올렸다가 좀 셀 것 같아서 1kg로 내려주고, 아마 오늘 밤에는 조금 더 내려서 한 1kg 아니면 500 정도만 채우려고. 그죠? 오른쪽 배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오른쪽 배에 세로로 이렇게 올려놓고 자니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생전에 뭐 좋고 나쁜 거 이런 거 잘 못 느끼는데, 뭐 자는 중에 좀 편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이쪽에 문제가 좀 확실히 있긴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본 겁니다. 뭐 저도 저희 딸아이지만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파악은 해줄 수는 있어요. 판단을 자기가 이제 그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이제 겨우 알게 되는 그런 현상에 들어가니까. 또 본인이 뭐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못 느끼겠대.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테스트를 해서 그냥 예상을 해서 가볼 수는 있는데, 제 말은 그런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몸은 본인이 회복을 시켜야 되고 관리를 해야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자세로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자꾸 발전을 해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또 정상들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딸아이 상황을 보다. 솔직히 저희 딸아이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뭐 부모가 된 입장에서 답답해요. 그 팽창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데 지금까지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아직은 어리고 젊어서 뭐 우리처럼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누워있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 팽창이 있으면 사람이 100%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면 팽창이 있으면 힘을 완전히 다, 에너지를 다 발산을 못해요. 제가 한 60%, 70% 정도밖에 에너지를 못 끄집어내요. 빨리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개실이 있으면 오래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뭔가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정상인이 100을 쓴다면 이렇게 몸에 문제가 있으면 60, 70밖에 못 써요. 그럼 빨리 피곤해지고 빨리 눕고 싶고 막 피곤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저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최선을 다해 봐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봐야 되고 문제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각자마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보편적인 문제들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밀한 거는 제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팔이 하나 없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 오른쪽 다리 연골이 없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연구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연구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너무 일반화 시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남들이 그걸 알아주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 또, 뭐, 하여튼, 엉뚱한 얘기 좀 했네요.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상황, 저희 아내의 상황, 저희 딸아이한테는 이걸 주문했습니다. 너 앞으로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 가면, 이제 배 테스트 내가 손바닥으로 자꾸 만져봐라. 만져보고, 기울기 테스트도 해보고, 아니, 그 기울기 테스트는 옆구리 테스트죠. 또 길이끈 테스트도 자꾸 해보고, 배도 자꾸 만져봐서 오른쪽 배가 약하면, 잘 때는, 누워있을 때는 오른쪽 배에다가 뭐 250이든 500이든 1kg든 그날 느낌에 따라서 올려보고, 또 낮에는 이제 배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발 앞차기, 그러니까 오른발 앞차기를 좀 해줘라. 오른쪽 배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오른발 앞차기를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2번씩 하고 서 있을 때는 이렇게 1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해주면서 그렇게 해줘야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배에 올리니까 편하다고 하니까, 그죠? 편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계속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 있으면 올려놓으면 편한데 일어서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앞차기라도 이렇게 자꾸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